한 주간 뉴스 핵심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도 늘 함께해 주시는 CBS 장규석 기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나와준 CBS 홍영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히 홍영선 기자를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 R&D 예산이 올해 여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뭐 현재 국회 예산 국면이 되면서부터 정쟁의 도구가 됐다. 이게 깎았다고 했다가 올렸다고 했다가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홍 기자가 이거를 한 방에 정리를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초대를 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지금 먼저 저 소개부터 좀 할게요. 네, 전 지금 IT와 과학 분야를 취재하고 있는 산업부 홍영선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주말 뉴스쇼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이게 좀 원고에 좀 있다 보니까 먼저 인사 좀 드리고. 네네. R&D 예산이 이제 어떻게 정쟁의 도구가 됐냐, 이걸 이제부터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예산이 갑자기 뒤바뀐 게 이게 딱 첫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말을 사실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정부의 R&D 예산이,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았지만 굉장히 세세한 스케줄대로 이게 정해져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서 올해 6월까지 예산을 다 짠 뒤에 기재부에 이제 넘겨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통령이 R&D 나눠먹기 안 된다, 이렇게 되면서 예산이 완전히 뒤엎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엎어진 예산이 무려 이제 5조 정도가 깎이게 되면서 이 논란이 시작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예산을 다 짜놓은 마무리 시점에 대통령이 말을 딱 한 거네요. 네네. 근데 얼마나 깎였어요? 올해 정부 R&D 예산이 31조 1천억 원인데 내년 정부 R&D 예산이 25조 9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5조 2천억 원이나 삭감이 된 건데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게 16.6%입니다. 엄청 크네요. 굉장한 삭감률이죠. R&D 예산은 사실 IMF 때도 지금 깎인 적이 없다고들 이제 계속 많이 했는데 이게 어떻게 올해 깎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더 난리가 났던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추경호 장관은 이제 R&D 예산이 그럼 성역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역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좀 자원이 좀 한정돼 있고 많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전부다 이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인적 투자를 한 거고,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R&D 예산을 매 정부마다 정권과 상관없이 계속 이제 늘려갔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적 투자를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계속 유지돼 왔기 때문에 이런 기조를 이어왔던 건데,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번 문제의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카르텔 발언 그때부터인 거죠? 네, 이제 이게 6월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저도 근데 사실 8월에 복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전 단계를 계속 집중 취재하게 됐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이제 이슈가 되어서 이제 취재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과학계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사실 이제 6월 말부터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때부터 계속 나왔었고, 예산을 아마 깎을 거다, 깎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제 깎일 줄은 몰랐다는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게 과연 실현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던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다 절차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깎은 적도 없었으니까. 근데 6월 말부터, 이 6월이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그 R&D 예산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어디에 넘겨야 되는 것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과기부 장관은 이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R&D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예산 요구서 등에 대한 자문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6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한테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월 30일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좀 있으실 수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좀 헷갈렸던 부분이라서, 이 R&D, 연구개발이라는 건 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요. 전 부처에 골고루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육부나 산업부 쪽에서도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누가 컨트롤
컨트롤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들이 많아서 이 과기부 아래 혁신본부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혁신본부라는 곳에서 이런 R&D 예산을 다 모아가지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하는 곳이 이제 있고요. 그걸 이제 다 추려서 과기부 장관이 해가지고 기재부 장관한테 넘기는 게 바로 6월 말인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까지 부지런히 R&D 관련해가지고 이제 과기부뿐만이 아니니까 전 부처니까 전문가들 모아놓고 설명회도 하고 중간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안을 마련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다 법으로 정해져 있고 날짜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정말 놀란 게 정말 좀 촘촘하게 설계가 돼 있었더라고요. 돈이 달려 있는 걸 허투루 쓰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년도 말부터 이제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4년 그러니까 내년도 R&D 예산안을 짜기 위해서 2022년 말부터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산안 짜고 이제 6월 말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기재부랑 국회 거치면서 약간의 증감은 있겠지만 뼈대가 이제 6월 말에 정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그 예산안들의 큰 뼈대를 보고 연구자들은 그 내년의 연구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기재부에 딱 넘기기 전 6월 30일 그 직전에 대통령 발언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카르텔 발언으로 좀 유명해지긴 했는데 사실 카르텔 발언은 없다고 하기는 해요. 이제 국감에서도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카르텔이라고 한 적은 없고 R&D 예산을 너네 나눠 먹기 정해가지고 이렇게 따먹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리가 되긴 했는데 저도 이 점은 조금 취재해보고 싶은 카르텔이란 용어만 안 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취재하고 싶은데 이제 현재는 그렇고요. 그 발언을 했던 때 아까 6월 31일까지 예산을 넘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발언 그 대통령의 카르텔이 아닌지 나눠먹기인지 그 발언을 한 때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하면서예요. 6월 28일인데요. 30일 바로 이틀 전전날이죠. 네. 문제의 날입니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제 그 6월 28일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이제 그런 말을 하고 과기부는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기부가 그 R&D 예산 컨트롤 타워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9일 날 그 다음 날 전 부처 R&D 예산을 하고 있는 담당 부처에 다시 예산안을 조정해서 다시 가지고 와라. 재투자안을 제출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내일이 마감일인데.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문서로. 그래서 저도 의원실 통해서 이제 확보를 해서 봤는데 그 자료에 이제 30일까지 넘겨야 되는데 이제 법도 이미 넘겨버린 거예요. 그 자료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7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 다시 새로운 예산안을 짜는데 이 문서를 보낸 게 29일. 그래서 제가 요일을 봤더니 목요일이에요. 네. 근데 7월 3일은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평일로 따지면 딱 이틀만 주어진 거고요. 주말까지 일하라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너무 짧은 그쵸. 기간이잖아요. 네. 4일이에요. 주말을 합쳐서라도. 몇 달 동안 준비해온 예산안인데. 그러니까. 몇 조짜리를 며칠 안에. 제 말이요. 네. 그래서 바로 졸속이란 얘기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래 만들어졌던 예산안 아까 제가 막 절차부터 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길게 설명했잖아요. 네. 그게 전년도 말부터 6월까지 거의 6개월 넘게 여러 사람의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건데 새로운 투자안 이거를 평일 기준으로는 이틀 만에 이제 만들어내라고 한 거죠. 근데 또 그 결과가 천지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과학자들이 이런 거에 반발을 안 하는 걸로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래저래 좀 강하게 대단히 예민하죠. 근데 네, 왜냐하면 연구비하고 밥줄이 달려 밥줄이 달려 있죠. 맞아요. 네. 과학계에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언론에 많이 알려지기로는 예산이 너무 대폭 삭감됐다. IMF 때도 삭감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말이 되냐라고들 알려져 있는데 저도 좀 취재를 많이 해봤지만 그 부분도 좀 문제지만 아까 말한 대로 절차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도 그 절차가 법이란 말이에요. 법에 그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졸속으로 이루어진 부분 그리고 솔직하지 못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짜놓은 게 있는데 결국에는 대통령 그 말 한마디에 날았던 수조 원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게 정상이냐는 물음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갑자기 그 재투자안을 내라고 했잖아요. 2일 만에. 네. 그때 뭐라고 적혔냐면 어떤 방향으로 할지를 정해줬어요. 글로벌 R&D 사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그 투자안을 내놔라.
이거에 대해서 되게 우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뭐 이제야 과학을 취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근데 뭐 이게 왜 문제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좋잖아요. 미국이랑 뭐 프랑스랑 뭐 같이 연구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듣기에는. 네. 근데 이제 실무진 그 과학자 연구진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이 국제 공동 연구라는 것도 다른 나라랑 함께 공동 연구를 해서 노하우나 이론을 쌓아가서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이제 교류를 통해서 능력을 같이 키워나가자는 이제 취지가 있는데. 네. 이걸 이틀 만에 갑자기 그렇지 외국하고 언제 그 연락을 해 언제 주말에. 진짜 시차도 있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겠냐 이런 그렇죠. 반문들을 많이 했고요. 그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멘트가 있어서 좀 적어봤는데 어떤 중견 연구자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같이 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하는 선진국들의 연구자는 그렇게 쉽게 노하우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태인 기자가 이제 막 앵커로서 막 이렇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 노하우들 아무한테나 알려주겠습니까? 이틀 만에 이틀 만에 같이 하자고 하는데 갑자기 하자고 하면 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단기적인 실적이나 결과물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단발성으로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말들을 딱 하니까 전 취재하면서 정말 좀 답답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예산 낭비가 된다는 말도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예산을 아끼자고 이거를 재조정을 한 건데 결국엔 낭비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산을 깎인 연구실이나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네. 어쨌든 정부가 글로벌 이런 이름을 넣으면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이게 약간 지상 명령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냥 연구에 글로벌 넣어. 그렇지.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문제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사실 또 우려됐던 게 젊은 연구자들이 큰 타격을 받는다 이런 기사들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홍 기자도 실제 그 젊은 과학자들, 연구자들 많이 만나봤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R&D 예산을 깎은 거는 사실 되게 많이 인정을 했어요. 뭐 송구하다 뭐 이런 말도 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강조했던 게 예산을 깎지만 젊은 과학자나 연구자들한테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가 깎지는 않았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저도 약간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정부가 만나는 젊은 과학자들은 조금 풀이 한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무작위로 좀 만나려고 좀 노력을 해봤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젊은 연구자들 가운데 특출난 분들한테는 지원이 늘어났을 거래요. 그런데 전반적인 이 젊은 연구자들은 이제 아예 지원이 줄은 것도 아니고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빵원. 네. 그냥 대폭 삭감이 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정부의 그 예산안을 보면은 이른바 델롬한테 몰아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학계에서는 그런 걸 수월성 연구라고 하더라고요. 잘 되는 연구를 좋은 결과 내게 더 돈을 몰아줘서 금방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과학 연구 생태계가 그걸로 인해서 과학 연구 생태계가 무너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예를 들어 주셨냐면 우리가 고기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고기가 물론 맛있고 뭐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고 좋죠. 근데 우리가 고기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야채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뭐 다양한 것들을 섭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과학 연구 이쪽도 다양한 연구들이 있고 밑바닥 연구가 있어야 여기서 응용 연구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는 이 처사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은 향후 과학자들도 성과가 잘 나는 분야에만 몰리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이게 과학 쪽도 부익부, 빈익빈 이런 게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까지 정부가 이렇게 이 R&D나 이런 쪽에 지원을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줬던 거는 다양한 분야에서 너무 이렇게 돈 걱정은 조금 좀 줄이고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구를 해봐라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을 준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또 보면 이게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기초 연구 쪽 분야에서는 생애 첫 연구
생애 첫 연구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그냥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어떤 연구냐면 이제 막 교수가 됐는데 연구비를 바로 이제 뭐 어디서 유치할 수가 없잖아요. 좀 네. 중견 연구나 조금 이름이 알려지신 분들은 그 연구비를 가져올 수 있긴 한데 그런 분들한테 그리고 연구실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사다리 역할을 하는 돈을 지원을 해주는 걸 아예 깎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말고도 정말 젊은 과학자, 대학원생이나 박사 후 연구원인 이런 포닥터 이런 분들은 예산이 이제 다 삭감된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이게 이분들은 그냥 자기가 연구실을 차려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지도교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지도교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런 미생들인데 네. 이 중견의 과학자, 이런 과학자들, 이런 연구진들을 쓰러뜨리게 되면 학생들은 다 쓰러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정말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뭐 홍 기자도 이에 관해서 비판 기사를 계속 쓰고 여러 언론들도 이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여당이 기류로 돌아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를 계속 취재하면서 정치권도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여당이나 대통령실 쪽이 기류가 증액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거를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다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듣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안심? 그러면 이제 증액 논의가 잘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했는데 야당에서는 이제 계속 좀 의심을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여당이 믿을 수가 없다. 구체적이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서 왜 그러지? 왜 논의가 안 되고 있지? 이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상임위에서 그 소위 지금 진행하고 네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과방위 같은 경우는 소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8천억 원을 증액했다. 이런 기사들이 났잖아요.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그렇고. 네. 이제 여당은 그제서야 이제 과학자분들의 이제 그 현장 이야기를 듣는다고 간담회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네. 8천억 원 증액이 됐으면은 이제 증액이 되는 거면 이제 좀 해결이 됐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직은 안심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과방위 소위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임위에도 올라가야 그쵸. 되고 이제 예결위도 거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지금 8천억인 야당의 의견으로만 증액이 됐다 보니까 여당은 이 야당이 단독으로 증액한 이 8천억 원을 중에서도 이게 너무 인건비만 올린 거다. 이거 지금 내년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아니냐. 네네. 이런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아까 말했던 여야의 정쟁의 도구로 지금 쓰이고 그러네요. 있는 현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장 상황은 어때요? 네.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제전에 있다 보니까 전화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대혼란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6월 말에는 대체로 그 예산에 큰 뼈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큰 뼈대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연구 계획을 세우는데 네. 지금 벌써 11월이에요. 해가 지금 다 지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예산이 확 깎였다가 지금은 또 8천억 원이면은 거의 아까 말했던 6월 버전 있잖아요. 네. 거의 6월 버전 수준으로 확 지금 늘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장에서는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걱정인 게 여야가 너무 양극단으로 확 깎았다가 확 늘렸다가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말 증액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그 과학의 그 생태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에요. 사실 구조적으로만 조정할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잘려나가고 여야 싸움에 R&D 예산만 지금 망가지는 게 아니냐. 이래서 오히려 또 조금 좀 목소리를 좀 줄이고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기초연구 하고 있는 한 교수님이 또 한 말이 조금 기억이 남아서 조금 또 적어봤는데 이게 오히려 엉뚱하게 여야가 싸우는 바람에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양팔이 이거 다 잘려나가는 거 아니냐고 지금 현장에서는 이렇게 우려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R&D 예산이 IMF 때도 안 깎였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성역이 아니라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그 제발 여야 모든 분들이 이제 그 점만 생각하시고 R&D 예산을 좀 무난하게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우리 장규석 기자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저도 근데 R&D 예산 관련해서는 좀 뭐 코멘트를 하나 할 게 있는 게 제가 옛날에 이제 해외에서 공부할 때 한국의 이제 R&D 예산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전세 국가들 중에서 거의 전 세계 1위에서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네네. 그게 이제 그 해외에서 볼 때는 이제 한국에서 R&D에 이렇게 집중을 하니까 이렇게 기술도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R&D 예산이 거의 16%가 줄었다는 거는 사실 좀 이게 그동안 쭉 오던 어떤 그 경향성에서 너무 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근데 또 이게 너무 오랫동안 R&D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좀 뭐 대통령 얘기한 대로 나눠 먹기 식이 많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브로커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게 연구 예산이라는 게 뭐 1년짜리는 거의 없잖아요. 몇 년짜리를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하던 게 계속 추가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음 해에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혁신이 필요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이틀 만에 이게 계기가 될 수 있는 혁신이냐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책이라는 거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되게 신중해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이뤄졌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은 이제 진짜 과학기술계에서도 그런 부분에 되게 많이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일정 부분 너무 군더더기 그런 살들이 좀 붙어서 그런 부분은 정말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내년도 예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다 기간이 있는 거고 절차가 있는데 그거대로 또 조금 논의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아까 또 그 이제 해외 얘기를 하셔서 이제 저도 이 말을 진짜 좀 하고 싶었던데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그냥 예산을 삭감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졸속이고 뭐 이런 글로벌 이쪽에 너무 갑자기 한 게 문제인데, 정말 저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사실 예산의 배분이라는 거는 한 나라의 정부에서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네. 전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게,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는 의대 쏠림 현상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이렇게 R&D 예산을 흔듦으로써 정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가 그래도 R&D나 이런 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해서 나도 정말 연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여야가 흔들면 이렇게 한꺼번에 막 쓰러진다고? 그럼 나는 그냥 해외에 가야겠다. 그냥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그런 거로 인해서 이런 나의 밥그릇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불안정한 상태는 너무 힘들다.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도 이제 대통령과 여당이 그 증액 기류로 돌아섰다고 하지만, 그냥 돌아섰다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고 약간 다시 조정을 해보자, 이렇게 했으면 좀 논의가 더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장기적인 들더라고요.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줬다 뺐었다 이렇게 가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예측 가능성을 줄이는 거죠. 네. 혼란만 일으키고. 네, 우리 흥분한 홍영성 기자의 메시지 정부나 국회에서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